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들어서 이제 최고의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테러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단어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하드가 과연 무슨 뜻이길래 이 지하드하고 테러하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하드는 뭐 언론에서 이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든지 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성전이라는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슬람 쪽에서 하는 이 성전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슬람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서구 쪽에서만 하는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한테 알려져 있는 이슬람 지식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하드가 잘못 이해가 되는 것은 물론 서구 쪽 탓도 있습니다만은 무슬림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서로 오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는 이것을 폭력성을 동반하는 전투라고 해서 이슬람 하면은 지하드 바로 연상시킬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줘 갖고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슬림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떤 전투나 이런 걸 할 때 이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지하드는 아무나 선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하드를 선포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전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빈 라덴이 행한 행위가 이게 진짜 이슬람 쪽에서도 지하드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테러로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요, 아랍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뜻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즉 전투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슬람 쪽에서의 그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분투하고, 이것을 지하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뭐 이런 건 해라, 이런 건 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이 있죠.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 이걸 지하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간다,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지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면적인, 즉 밖에서 어떤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에 응전하는 이 부분도 역시 지하드예요. 근데 우리는 유독 전투만을 얘기하고 있죠. 아랍어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이 알-하르브라고 하는데, 즉 그 전투 아니면은 살상 뭐 이런 것은 바로 알기탈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드를 굳이 전투에만 연결을 시키느냐 하고 아랍 쪽에서는 불만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가 안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그 내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그 지하드는 바로 자기의 그 내적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나 갈등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것을 지하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무자히딘이라고 부르죠. 무자히드는 이 지하드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무자히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무자히딘 반군 뭐 이런 말들이 신문 보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자히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자히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랍 사람들은 좋아해요. 실제로 이렇게 전투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만을 무자히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를 잘 다스려서 어떤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도 역시 지하드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뜻을 성전으로만 좁혀서 쓰는 것은 이 뜻을 좀 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하드가 타인하고 관계 있을 때 어떤 폭력을 동반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즉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라고 이슬람 측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무슬림들이 자신의 종교를 남한테 전파시키는 것은 의무예요. 종교적인 말로는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를 하는 것은 의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두둑에 패갖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슬람 법이 형성이 됩니다. 즉 이슬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구식의 휴머니즘, 즉 인간 그 자체만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정한 정의나 책임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침해하는 그런 그게 내적인 거든 아니면 외적인 거든 그것을 침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거든. 이거에 대한 도전은 곧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슬람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하드가 공격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방어적인 개념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테러 사건처럼 지하드를 수행한다는 그 명목 하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슬람 법학자들은 예전까지만 해도 지하드는 방어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상대편이 우리의 믿음인 이슬람을 없애버릴 의도로 쳐들어왔다면 거기에 방어를 해라. 그게 지하드의 개념이었었는데 현대 법학자들의 해석은 지하드가 방어적인 개념이다 아니면 공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맞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보면은 전술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공격적인 개념이죠.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권에 있어서 아랍권만이 아니라 이슬람권에 있어서 이 지하드가 선포가 되면은 그 성격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이 초기에 이것이 대부분 지역에서 성전으로 선포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교에서는 공산주의는 용납 못합니다. 철저한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성전으로 선포하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소련의 공산주의를 맞서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그 투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자히딘들이에요. 이 무자히딘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제 친구들도요 여기 가서 싸웠어요. 저 공부할 때 이 소련하고 이 전쟁 중이었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이 중동 쪽은 대학교 여름방학이 4달입니다. 겨울방학 없고요. 왜냐면 겨울에는 아주 살만한 데니까 공부해야 되고 여름에는 이게 조금 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짜 기상대 발표가 50도입니다. 더운 게 아니라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 4달 동안 가서 싸우는데 그 방학 끝나고 가서 보면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가서 싸우고 왔대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거기 가서. 그 학생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이래. 이게 곧 순교자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빈 라덴이 최초로 전투한 게 바로 전투에 참가한 게 바로 그 전투예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다른 많은 아랍 제 친구들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일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하드가 그래도 대부분 이제 내적으로 표현되는 건 안 보이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놈이 진짜
안에서 그 어떤 욕망하고 싸우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기 말로 뭐 싸운다고 하는데 그 뭐 싸우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밖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실제 전투하는 장면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하는데 이슬람 쪽에서는 전투를 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고유의 윤리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슬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고유의 그 윤리관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만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아니면 땅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슬림들을 먼저 공격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전략적인 개념으로 선제 공격에 유리하다 해서 절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좀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슬람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이 먼저 침범했다 하더라도 무슬림들은 전쟁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적이 먼저 침범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방어하는 싸움의 그 목적이 우리의 영토를 보존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영토를 보존하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전투를 즉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김에 여기에 아예 저놈 없애버리자 해갖고 밀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개념이 증오심으로 시작하지 말라. 전쟁을 증오심이나 적개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하라. 협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로 했다가 최후에 안 되면은 전쟁을 하라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투원들끼리만 싸워라. 즉 민간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용납이 안 돼요. 전투병들끼리 싸워서 서로 살상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인들이 끼어 있을 때는 금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대편이 먼저 공격했다 하더라도 평화를 원해서 휴전을 원하면 즉시 휴전하라. 단 전술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전하는 건 안 돼요.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면서 휴전을 한다면 즉시 휴전하라는 거예요. 적과 맺은 조약은 그들이 조약을 지키는 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약을 맺고 보니까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적이 먼저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슬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전쟁의 개념입니다. 이슬람 쪽에서 보는. 그렇다면은 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하고 테러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이슬람 쪽에서 보는 테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살하는 이런 행동으로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 이것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즉 공격을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테러예요. 그러나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애국자거든요. 근데 이 경우 조건이 있어요. 공격의 대상을 정책 결정자나 아니면은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은 그 테러가 하는 쪽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건 테러예요. 이슬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빈 라덴의 이 행동은 저기는 정책 결정자가 안 껴있거든요. 그냥 민간인만 수천 명 죽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봐도 테러지만 이슬람 입장에서 봐도 테러예요. 그 테러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먼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슬람 법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복리예요. 즉 인간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 복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랍어로는 알마슬라하 이렇게 쓰는데요. 이 복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한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해를 줄 수 있는 걸 제거시키는 거. 이게 바로 복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거기에 맞게 설정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테러는 모든 무슬림들한테 이익은 주긴커녕 오히려 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빈 라덴의 이 행위가 과연 우리가 이슬람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하드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슬람 쪽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빈 라덴의 행위는 스스로는 지하드라고 얘기하지만 그 빈 라덴의 지하드는 이슬람식의 지하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개인이나 단체는 지하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만이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상대편이 싫다고 해서 나 저놈하고 지금 싸운다 그래갖고 나 지하드를 너한테 선포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빈 라덴은 스스로 지하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드 수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민간인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 지하드 수행 과정에서 무슬림들을 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 폭파에서 그 뉴욕에서 터진 그 뉴욕 센터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슬람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그 종교를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지하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갖고 이 미국에 대해서 빈 라덴이 성전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법학자들이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권에서 법학자들이 빈 라덴의 행위가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슬람 법원의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슬람 법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꾸란입니다. 즉 꾸란에 명기가 돼 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으면 하디스에서 하는데 이 하디스는 뭐냐면은 그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꾸란에 없는 내용들은 이 하디스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즈마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합의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슬림 법학자들끼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은 그것이 곧 법을 판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법원이에요. 굉장히 그 상위 쪽으로 들어가 있는 법원 판결이거든요. 실제로 이슬람 역사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무함마드 사후 정통 4대 칼리프라는 시절이 있습니다. 이 4대 칼리프 시절이 있는데 이 4대 칼리프 시절이 632년에서 66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여 년밖에 안 돼요. 요 시절에만 이 합의가 이루어졌었지 그 이후로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이슬람 학자들이 어떤 사안에서 다 동의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자신들의 지역에서 자신들 처지를 반영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각각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법원은 그 이후로는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 번째 법원인 이즈마에 해당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빈 라덴의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 무슬림들의 요 복리입니다. 이 마슬라한데 이 복리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빈 라덴의 행위 때문에 이 복리가 침해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죽었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빈 라덴의 행위는 반이슬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슬람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그 법을 적용해서 나온 그 판결들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보듯이 분명히 빈 라덴은 범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도 지금 이 사람을 범죄인이니까 이슬람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요, 제 전공이 이쪽 이슬람 법정입니다. 이 사람 지금 이슬람 법정에 서면요, 최고 극형 받아요. 단 조건이 증거가 있다면. 증거 없이는 안 합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이슬람 법정에 세워야 되는 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웅이 돼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미국 사건을 보는 무슬림들의 감정은 이중적이에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됐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원리 원칙에 봐도 그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당했다고 하는 데에서는 아주 속 시원해하고 있어요. 그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은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아랍인들은 좀 덜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한 50여 년 동안 많은 서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자신들의 언론에 노골적으로 뭐라고 표시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눈물은 왜 우리 언론에만 실리느냐. 한 번도 외국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왜 우리처럼 울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는 싸구려가 아니다. 우리 피는 싸구려다 보도도 안 해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비싼 피라 몇천 명 죽으니까 저렇게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느냐. 지금 이런 감정들이에요. 이 감정을 안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워낙 미국이 갑자기 당해서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구긴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복 공격도 한다 치더라도 그 보복 공격만 갖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이걸 안 풀어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지금 이슬람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 쪽에 계속되고 주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라덴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범죄인이다. 근데도 왜 영웅이 돼가냐면은 미국이 대항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초반에 아랍 국민들한테 영웅이 됐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신들의 정부가 그것을 못해준 것을 지금 라덴이 나서서 미국하고 대항하고 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덴은 진짜 부자예요. 이게 적당한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정도 부자면요, 저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세속적으로 산다는 것보다도 종교 이렇게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00억씩 주면서 이거 갖고 종교생활 잘해봐 하면은 아주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져서 지금 산속 누비고 있거든요. 이게 젊은이들한테 부각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점점 영웅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 라덴을 저런 식으로 영웅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보복공격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암살을 할 것 같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라덴, 그 자연인이 죽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라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이 계속 부각이 되기 때문에 라덴 암살해버리면 더 영웅돼갖고 오히려 제2, 제3의 라덴 얼마든지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라덴 자금줄 끊으면 못할 거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라덴이 저렇게 영웅시 되면서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제2, 제3의 라덴이 나오면 자금 별로 걱정 안 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소련하고 그 전쟁을 할 때 그 모스크에 예배를 보러 가면요. 이슬람 사원의 예배를 가면은 그 예배 인도자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 이맘들이 이제 거기는 기독교 주일 예배 같은 그런 그 합동 예배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정오에 보는 예배인데 그때 그 예배를 보기 전에 막 연설을 하거든요. 이맘이 그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거하고 한참 열변을 통한 다음에 그 무자히딘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헌금을 하면요. 그 모스크 안에서 1억, 2억 나와요. 그게 동네에 수십 개, 나라에는 수백 개예요. 그 전 이슬람권 하면은 그거 잠깐 수십억 대요. 그거는 정부서 통제 못하는 거예요. 어느 이슬람권이고 그거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군사보복을 해서 이 테러가 끝난다면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복이 테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테러의 시발점이에요. 여기를 인식 안 하면은 영원히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이슬람 쪽에서도 범죄인이거든요. 속된 말로요, 라덴은 이슬람권에서도 아주 베린 자식이에요. 아주 내놓은 자식이에요. 저 탈레반 정부하고는. 막 불상부식을 할 때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게 사우디인데 사우디조차도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렸다고요. 근데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이 대항해져갖고 영웅이 돼가고 있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도태될 사람들이에요. 물론 참는데 좀 화는 나죠. 화풀이 할 때 두들겨 패는 것처럼 제일 속시원한 게 없죠. 근데 그걸 좀 한 번쯤 참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평화에 대한 인내가 어떤 것을 또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함으로 해서 100만 불짜리 미사일 쏴갖고 10불짜리 텐트 몇 개 붓이나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가 반성해야 될 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굴 살리냐면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은 소련하고의 전쟁 10년, 그 후로 자신들하고의 내부 전쟁으로 10년, 20년 동안을 싸우다 보니까 다 부서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미 이 미국에서의 테러 사건 나기 전에 난민이 400만이에요. UN 구호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보복 공격이 시작되면은 지금 추산이 한 200만쯤 더 늘어난대요. 그럼 600만이에요. 아프간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호품이 끊어지면은 1주나 2주 정도밖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벌써 끊어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이건 통계도 안 잡히는 숫자가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이나 유엔 쪽에서 지금 육로로 지금 막 저기를 막 실어 나르자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공격하면서 비행기에서 이 심장 뿌리겠다고 그러죠. 그 속사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공격하면서 누가 심장을 뿌리고 앉았냐 그러고 미국이 자꾸 그게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런 기만적인 식량 원조 하지 말라. 그건 극히 제한된 사람 한두 개 해결하기 위해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좀 더 과감하게 육로로 해서 그 식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사람들 진짜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테러 사건이 됐을 때 보복 공격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토론들이 일어났을 때 일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면 보복하지 말라. 왜냐면 저 보복하는데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수조 원이면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다 구제할 수 있어요. 차라리 성질 나는 건 좀 참더라도 그 구호품을 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요, 미국이 라덴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쫓아내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현실 정치가들은 그게 뭐 이상론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은 현실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해봐야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물론 이제 지금 그래서 여러 인권단체에서 그런 구호품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그 구호품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서구 쪽하고 이슬람권하고 문명 충돌이 아니냐라고 자꾸 이쪽으로 여론이 몰고 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보면은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문명이라는 개념은요, 법과 규범이나 아니면 뭐 질서를 통해서 규정되는 하나의 안정된 삶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문명 개념 자체에 이미 법과 규범의 준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질서를 준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문명화된 이슬람권은 문명화된 서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문명권 자체 내에도 법과 규범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교도들에 대한 그 포용성과 관용성 다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이것이 문명화된 서구와 충돌할 리 없습니다. 단 뭐가 충돌을 하냐면은 이 법과 규범을 안 지키는 테러 단체하고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초기에는 이슬람권 전체를 싸잡아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는 잘못됐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속 시원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슬람 전체를 막 하다 보니까 더 이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이 테러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이 다른 이슬람권하고, 그러니까 문명화된 이슬람권하고는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복 공격이 뭐 어쩌면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해결 방안은 계속적인 이런 공격보다는, 이 공격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바로 그 굶어 죽어가는 나머지 그 난민들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도 적당히 그냥 몇천만 몇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그래서 뭐 파키스탄 국경 쪽, 그다음에 이란 국경 쪽으로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죠. 그쪽으로 막 피난 가고 뭐 이러는 거,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어차피 앉아서 굶어 죽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이 상당히 중요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련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정치가 좀 불안해서 그렇죠. 이 지역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즉 자원 많고 땅덩어리 넓고 그다음에 국민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비록 테러 때문에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알게는 됐지만 결국 우리도
단순히 이 테러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것도 관심사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역을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득 차이원이니까 이득이 있다 싶으면 뭐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실 거니까 그건 제가 걱정 안 합니다. 단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이득이 안 생기는 이 굶어 죽어가는 이 난민들에 관한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 모두가 좀 지혜를 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